안녕하세요. 유방암 경험자이자 재활운동 전문가 백승아입니다. 유방암 수술 후 살이 왜 찌냐면 줄어든 에스트로겐 때문에 살이 찝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트로겐은 지방을 감소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난 후 유방암 환우분들은 5년 동안 먹는 항호르몬 치료를 받습니다. 이 항호르몬 치료는요, 에스트로겐의 생산을 낮춰주고 그 작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방암 환우분들은 유방암 수술 후 살이 찌기 쉬워집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만해지면은 재발암률도 높아지고 생존율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제발 살찌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여성 호르몬은요, 난소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폐경이 된 여성이거나 유방암 환우분들처럼 항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방 조직에서 이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2018년 11월에 유방암 수술을 하고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2019년 10월에 난소 난관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이 난소 난관 절제 수술을 하기 전에 저도 항호르몬 치료제인 타목시펜을 먹었습니다. 저는 사실 난소 난관 절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 호르몬 치료약을 안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약을 바꿔서 5년 동안은 먹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약 먹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시간 맞춰서 이 약을 먹어야 되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5년 동안 사실 이 약을 먹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자의적으로 먹는 약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현재 5년 검사를 마쳤고요.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수술 받기 전에는 그리고 수술 받고 나서도 체지방이 한 11kg, 체지방률 한 22% 정도를 유지했는데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3년 차가 접어든 21년도에 체지방이 32%까지 증가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복부 팽만감이 심했고요. 그리고 복부들레도 너무 많이 증가해서 운전하고 있을 때는 그냥 바지를 입고 있으면 불편해서 지퍼를 열고 있어야지 운전할 때 좀 편할 정도가 되었어요. 바지도 스몰에서 복부들레 때문에 미디움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까지 와서 이거 좀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32%라는 체지방률도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운동을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원장님 운동 많이 하시죠?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요.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축구팀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축구 감독과 코치는 전술과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하시고 선수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시지 실질적으로 축구를 하지 않는 것처럼 저 역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회원님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실질적으로 제 운동하는 것은 제 일에서 한 5% 남짓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운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때 저희 센터에 실장님이 있으셨는데 실장님은 여러 운동 분야 중에서도 다이어트 전문가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젝트 수업으로 다이어트 반도 그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실장님이 직접 다이어트 반 회원님들은 샐러드 도시락도 직접 체중에 맞게끔 단탄지를 맞춰서 제공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발 나 샐러드 도시락만 좀 띄워주면 안 돼? 라고 부탁해서 실장님표 샐러드 도시락을 먹고 그리고 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실장님이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어보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 어차피 날짜는 정해지고 디데이가 정해지고 그리고 돈을 냈으니까 어떻게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원장님도 바디 프로필을 등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안해서 저도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제가 운동을 했었고요. 처음 하는 다이어트라서 저도 쉽지는 않았는데 체지방률이 어떻게 변했냐면 체지방 32%에서 27%로 바뀌었습니다. 복부 지방률이 좀 놀라운데요. 제가 그때 처음에 22년도 초에 쟀을 때 복부 지방률이 0.88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그 바디 프로필 딱 찍으러 그 날에 쟀을 때 0.81이었습니다. 그래도 운동 덕분에 제가 6월 달에 바디 프로필 찍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개월 정도에는 그렇게 많이 체지방률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딱 크리스마스 전주까지만 해도 28%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지나고 설이 지나면서 저의 체지방률은 30%가 되었습니다. 30% 결과를 보고 이제는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 방법이 무작정 샐러드 먹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천 가능한, 내가 할 수 있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것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방식을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운동만 가지고 살을 빼려면 하루에 운동을 몇 시간 정도 해야 될까요? 못해도 운동선수처럼 4시간 정도는 운동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식이를 조절하지 않고 운동만으로 살을 뺄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법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러한 방법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4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비효율적이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 4시간 동안 운동을 하려고 하면 관절에 굉장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가장 최우선의 방법은 식이습관 개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운동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체지방이 잘 빠질 수 있는 효율적인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체중 조절할 때 운동을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 2월 달에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만 하고 계획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실천한 것은 제가 23년 11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달에요. 어떤 과도한 거를 안 먹던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또는 안 하던 운동을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한다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딱 4가지만 여러분들 지켜서 했는데 체지방이 감소했습니다. 최소 이 4가지부터 우리 한우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체중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100%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 몇 년 전에 여러분들 간헐적 단식이 엄청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간헐적 단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16시간 공복을 했더니 폭식이 생겨가지고 이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공복을 유지하는 거는 우리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걸 조금 변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책이라든지 유튜브를 많이 살펴보니까 14시간 공복을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우리가 공복을 유지해야 되는 거는 12시간이고 내가 체중을 조금 빼기 위한 공복의 시간은 저는 14시간을 추천드려요. 저도 최소 진짜 12시간은 유지를 하고 좀 제가 마음 먹고 할 때는 14시간 정도는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라이프 패턴하고 잘 맞추신다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복 시간을 최소 12시간에서 14시간을 유지할 것. 그리고 두 번째, 11시 이전에 무조건 자기. 제가 이 11월, 12월 동안 지켰던 게 11시 이전에 자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 달부터 유튜브 시작하면서 또 밤새면서 지금 하는 루틴 때문에 깨졌는데 지금 저번 주부터 다시 11시 이전에 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여성 호르몬이 지방을 태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서 지방이 잘 안 태워져. 그러면 우리 몸에 그래도 또 지방을 태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놀라시겠지만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요, 우리가 평생에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줄어드는 호르몬이죠. 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잘 아시죠? 아이들한테 일찍 자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저녁 10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9시쯤 되시면은 잘 준비를 하시고 9시 30분에는 자리에 누우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루틴을 바꾸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오시겠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낮에 조금 운동을 더 했어요. 왜냐하면 좀 빨리 몸이 피로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안 되면 안 돼도 착용도 해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생활 루틴을 좀 바꾸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10시에만 자도 살이 잘 빠진다는데 안 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되도록 빨리 주무세요. 세 번째, 하루에 물 1리터 이상 마시기입니다. 저는 생애 첫 다이어트 할 때 실장님이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을 꼭 한 잔씩 드세요. 그게 대사에 굉장히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서 이제는 진짜 루틴화 됐거든요. 일어나서 지금은 250cc 정도 먹어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까지 물을 500cc 정도는 먹거든요. 출근하고 나서 커피 한 잔 먹고 반드시 물 한 잔 먹고 수업 중에 틈틈이 500cc 물 먹고 그래서 사실은 한 2시 이전이 되면 저는 요새는 1리터는 다 마셔요. 하루 중 먹는 물이 저는 한 1.5리터 정도는 먹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은 대사 기능이 떨어져요. 근데 물 마시면 대사 기능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안 마시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습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통을 꼭 반드시 들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하루 중에 내가 물을 마셔야지 이 생각만 가지시고 계시면 절대 물 많이 안 먹습니다. 이런 물통 들고 다니시면 무거워서라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물통에 물 채워서 하루에 처음에는 1.5리터 이렇게 마시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1리터부터 시작하시고 딱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온수 120이나 250 정도는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여러분들 수분 섭취를 취침 3시간 전에는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저녁에 소변의 문제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3시간 전에 물 마시는 것은 완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WHO에서 현대인들에게 주에 150분 이상 운동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왜?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런 권고가 왜 만들어졌냐면 현대인들이 너무 안 움직여서 이런 권고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주일에 50번씩 3번 운동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하루 50분 운동하기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운동할 거라고 어디 등록하시죠? 잘 안 해집니다. 한 2주 정도까지는 잘 가시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 잘 안 가요. 그래서 이거는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목표 수치를 좀 낮게 설정하시고 내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을 정도의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루 10분 운동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하루에 내가 50분 운동은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10분 운동은요, 어떤 변명을 갖다 대더라도 절대 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워서 자다가도 오늘 운동 안 했네. 일어나서 얘들아 자고 있어. 엄마 10분만 운동할게. 라고 얘기해서 어쨌든 10분을 운동을 했거든요. 이 10분을 운동하니까 자연스럽게 15분, 20분 정도는 해지고 또 귀찮은 날도 있고 또 힘든 날도 있잖아요. 피곤한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은 10분 운동하고 어쨌든 운동은 매일 10분 운동하기로 제가 마음먹고 실천을 했습니다. 2달 동안 실천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가 23년 10월 26일 날 체중분 측정한 결과는요. 체중이 50.6kg이었고요. 체지방률이
30.6%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17일 날 체중분을 재측정했을 때는 체중이 50.4kg, 별로 체중은 변한 게 없네요. 하지만 체지방률이 여러분들 24.5%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엄청난 시기를 했다든가 또는 엄청난 운동을 많이 했다든가 그런 결과가 아니라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체지방이 감소했다는 것. 가장 기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생활에 루틴으로 얼마나 자리 잡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이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다시 목표 설정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루틴 2단계 궁금하시죠? 그 루틴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